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황금 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옛날부터 이 조상님들이 돼지는 제복을 상징한다라면서 굉장히 길하게 여겼고요. 돼지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올해는 황금이 붙었기 때문에 이 기자가 붙었기 때문에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뭐 이런 새해 명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오늘 시장을 딱 봤는데 이게 웬걸요? 지금 코스피는 0.9% 밀리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첫날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으면 또 첫급발이 응급발이라고 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좀 적당하고 앞으로 좀 좋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박앤코의 올백 새해 첫날 포트 변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박앤코의 올백입니다. 일단 지난 연말 목표 달성을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목표와 이번 달 목표를 밝혀야겠죠.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올해 목표는 750만 원 달성 한번 해보도록 목표를 잡을게요. 지금 출연자분 한 분께서 어깨를 들썩이며 웃으셨는데 잠시 후에 왜 웃으셨는지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번 달 목표는 420, 지난달이 410이었는데 달성 못하고 조금 올라온 채로 일단 실패는 했었었죠. 지난달보다 살짝 올려서 420으로 1월 효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재영 차장님, 신준섭 팀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 차장님이 범인이셨어요. 제가 750 목표였는데 어깨 들썩이셨는데 이유는요? 잘못 봐서 이번 달 목표가 증자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좀 했는데 뭐 연간 계획 750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람이 꿈은 크게 가져야죠. 맞아요. 목표는 크게 가져야 되는 거고. 목표를 뭐 미니멈으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두 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신 팀장님, 네. 새해 목표 혹시 있으세요? 올해 목표? 일단 뭐 제가 출연하고 있는 이 방송,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좀 수익으로 좀 많이 일조하는 게 일단 목표이긴 하고요. 당연히 이제 이 시장에 있는 한 뭐 좋은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 차장님께서는요, 올해 목표? 근데 저도 몸 건강이 안 아프고 약간 목소리가 지금 감기 게 있으신데요. 이게 감기가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런 감기가 좀 오래 가더라고요. 안 아프고 1년 잘 버티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수익도 많이 나는 한 해가 돼야죠. 다 2019년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또 역발상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리스크 하락은 오지 않아요. 모두가 장 좋다 그럴 때도 사실 장이 안 좋은 경우도 많았고 지금 열이면 9 정도는 올해 안 좋다라고 하니까 저는 의외로 올해 좋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틈새를 잘 노려보면 기회가 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번 달 목표는 막 2천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 새해니까요. 또 시간이 없더라도 두 분과 새해 인사 살짝 나눠봤고요. 포트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해볼까요? 일단 시청자분들께 새해 제 포트 보여드려야겠죠.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포트에는 현재 6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한독이 오늘 5% 올라가면서 수익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6% 수익, 인터로조 오늘 하락 출발했다가 일단 상승 전환했고요. 8% 수익 구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아우딘 퓨처스, DA 테크놀로지, 상신 브레이크, 대상은 소폭 다 손실 구간인데요. 일단 뭐 전부 다 이 나머지 종목의 손실을 다 합쳐도 인터로조의 수익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는 한켠의 생각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상신 브레이크에 대해서 신 팀장님께 새해 첫 거래일부터 조금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상신 브레이크가 2.4%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신 팀장님의 종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제 출연했을 때도 작년이네요.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뭐 반등에 대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익, 단기성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은 되는데 여전히 지금 악재는 이미 작년에 다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 자체만 보시더라도 일단 워낙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이 빠진 종목이지만 그렇다고 기업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 올해 특히 그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전방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가고 있음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본격적인 그 매출 발생은 앞으로도 올해도 상당히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1위 기업, 브레이크 패드 마찰제 1위 기업을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네,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전략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박 차장님, 인터로즈요. 수익 실현하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추가 매수 의지가 조금 더 강하거든요,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에는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는데요.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쉬어가긴 했죠. 쉬어가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어려운 장에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뭐 칭찬해 줄만 하고요. 이 밑에 이 파란 선이 기관 수급인데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은 좀 팔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수급의 주체는 기관이거든요. 오늘도 네. 뭐 지수 빠지는 거는 아마 기관이 2,300억 저번 주에 계속 기관이 사주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기관이 팔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빠지는 것 같은데 기관이 좀 매수하는 한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4분기 실적까지만 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그때까지 좀 들고 가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로즈는 좀 밀렸다가도 금세 낙폭을 줄인 채 마감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 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더 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박 차장님 어떻게 더 담아볼까요? 뭐 지금 비중이 지금이 한- 40% 정도 되는 건가요? 네, 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서 100만 원 여유자금- 정도면 네. 저는 충분히 더 담아도 될 것 같아요. 전체 비중의 40%가 아니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의 40%니까 어차피 지금 현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출발과 동시에 인터로저를 좀 넣고 가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제가 계속 이 종목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이는 아니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총 3번째 분할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로죠. 매번 사고 나서 결국에는 수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용기를 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또 떨어지면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 포트 내에서 이제 50주, 50주가 됐고요. 123만 5천 원의 평가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금은 있다는 거, 저희 98만 원 현금 가지고 있고요. 다른 포트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두 분의 종목 진행하고 나서 추가적인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새 첫 딱 한 종목 무엇일까요? 열어보시죠. 박재영 차장님 세운메디칼이고요. 신준섭 팀장님 고려 신용정보가 되겠습니다. 두 종목 다 관심 가는 종목이에요. 내용이 궁금한 종목이에요. 신 팀장님 먼저 갈게요. 고려 신용정보. 네. 상반기에 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기사를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동사가 일단 매출이 많이 는다는 얘기는 채권 주심 쪽 매출이 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그러네요. 경기의 경기의 흐름이랑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의 이제 그 몇 가지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업력 27년 된 채권 출심 1위 기업입니다. 근데 그 동사가 이제 처음에 설립될 때는 신용 정보 관련된 업무만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98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채권 출심업을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이 사업 자체를 늘려왔는데 현재 시장 전체 시장 안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벌써 이제 국내 시장 그 채권 출심 시장이 약 한 7천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닌데 매년 그렇게 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약 한 12% 정도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 약 한 지금 3분기 기준으로 88% 정도가 지금 채권 출심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일단 동사에 제가 조금 더 고려신용정보에 좀 포인트를 좀 잡은 부분은 올해 역시도 실제 해만 바뀌었지 크게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뀐 여건은 전혀 없거든요. 올해 역시도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런 무역 분쟁 안에서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고, 역시나 지금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미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인식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국내 역시 또 일단 그런 좀 안 좋은 불경기 안에서도 또 금리 인상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그 부채 부담이 좀 큰 기업들이라든지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동사 입장에서는 또 호재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두 번째로 금리 인상 및 경기 불안 수혜주로서 또 우리가 좀 바라볼 또 다른 좀 시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기업으로 지금 보고 이제 오늘 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차트를 또 보여드리면 작년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시장 안에서도 우상향으로 상승을 해가고 있어요. 그게 참 공교롭게도 일단 새로운 그 거래 자체가 크게 나오는 종목은 또 아니거든요. 실제 마이크로캡에 가까운 시가총액 500억대밖에 되지 않는 기업인데 벌써 연매출이 800억대에서 벌써 900억, 1000억대를 바라보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올해 역시 또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봤을 때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또 추천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의 좀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일단 조세 채권 민간 위탁에 대한 이제 기대 수급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 채권 주심이라는 게 이제 좀 그 체납된 거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신 이제 위탁을 받아서 위임을 해서 이제 받는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 매출이 이제 동사에 잡히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 민간이나 이제 기업 부분으로 봤을 때보다 이제 공공부문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죠. 공공부문 채권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현재는 캠코가 이 부분들을 주로 이제 다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분으로 봤을 때 회수율이 너무 낮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그 비판적인 그 시각들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 기업으로 민간 위탁이 이제 계속 가야 된다. 근데 현재 그 우리가 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 체납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흐름들 자체로 봤을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동사가 앞으로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계속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좀 계속 접근을 또 해본다면 동사의 또 수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열어두시고 올해 뭐 작은 그 짧은 그런 그 타점보다는 좀 넓게 보시고 올해 좀 단계적으로 특히 또 연초에 제가 이 종목을 또 바로 갖고 온 이유는 작년에 좀 고배당주였어요, 동사가. 그래서 좀 배당락도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을 했었고요. 배당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그 초반에는 조금 그 관련된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나올 때 오히려 그 종목이 좀 많이 차트가 안 좋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아래에서 좀 담아볼 수 있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 또 새해 첫날 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 처음 접하거든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막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뭐 누가 블로그 글을 올려가지고 보고 뭐지 하고 깜짝 놀라서 들여다봤더니 사업부가 그런 영역이었더라고요. 박 사장님, 그 신 팀장님 얘기하시는 동안 계속 표정이 알쏭달쏭했어요. 뭔가 꾀돌이 표정이 나오신 느낌이었는데 뭐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흥미로운 게 있으셨나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한 3년 정도는 영업이익이 50억 미만에서 계속 좀 놀고 있다가 올해는 50억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신 팀장님 종목을 보니까 올해를 굉장히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사실 채권 출시 이런 거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가계부채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서도 뭐 사실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뭐 정부에서 자동차라든지 이제 은행업 쪽에서는 자동차 쪽에 거의 대출을 거의 다 막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2차 밴더, 3차 밴더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쪽이 만약에 빚을 못 갚는다라고 한다면 고려시장 정보가 실적이 좋아지겠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죠. 뭐 얼마 전에 인선 ENT도 들고 나오셨잖아요. 그것도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사업이 좋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예, 오만 생각들이 교차하더라고요. 주식시장의 이쪽 씁쓸한 단면이기도 하죠. 막 네. 그 남북 관계 안 좋아지고 막 이럴 때 방산주 올라갈 때마다 저는 참 이럴 때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뭐 저희는 그런 거 좀 배제해 놓고 수익이 될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고려 신용정보 오늘 첫 번째 이색 종목이었습니다. 저희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박 차장님의 종목이 세운메디칼. 이 종목은 처음 들어본 종목 아니에요. 카테터 네, 만드는 맞습니다. 업체죠. 네. 소모성 의료품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매년 실적이 늘어나고 매년 이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꾸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2019년도에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첫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카테터 만드는 업체 그 의료용 소모품 만드는 업체 맞습니다. 근데 이 의료용 소모품이라는 게요. 재활용도 안 돼요. 아픈 사람이 경기 안 좋다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계절성 없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좋았었고요. 이게 또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네. 이익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익성도 높은 그런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 공장까지 지었어요. 베트남에 2공장까지 지으면서요. 이제 뭐 글로벌로 진출 아니면 새로운 품목의 도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업체고요. 카테터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포트폴리오도 늘리고 있습니다. 혈액 아니면 수액 온열 가온기라든지요. 아니면 인공 가슴 보형물, 척추 카테터 이런 새로운 품목들을 도전을 하다 보니까요.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제한되어 있다라는 단점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 그만큼 리스크는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거꾸로 갔습니다. 캐펙스 투자, 이제 베트남에 공장 지었으니까 캐펙스 투자까지 완료했고 더 이상 돈 들어갈 거 없고 매출 계속 늘어나고 이익 계속 늘어나고 주가는 거꾸로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은 지금 PER이 12배 정도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2015년도 보면 이 세운메디칼이 밸류에이션이 70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제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고 네. 사실 의료 기자재 업종이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싸졌다라는 것은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실적 계속 잘 나오고 네. 계절성도 없고 공장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때그때 업황을 반영을 하는 거겠죠. 지금 의료기자재 업체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좀 쌀 때 담아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보시면 오랜 기간 횡보한 가격대를 빵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 그냥 횡보하는 듯 하지만 기관에서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좋고요. 바닥에서 돌려 나오는 모습, 실적 좋고 밸류에이션 싸다라고 봤을 때 못 살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세운 메디칼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이 의료, 제약, 바이오 이쪽의 종목들을 그다지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편은 아니세요. 지금 저희가 4월부터 쭉 함께하고 계신데 메지온 외에는 딱히 제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 메지온과 메디톡스 있었죠. 메디톡스 있었네요. 그 세운메디칼, 박 차장님이 얘기하시고 메지온 정말 흐름 너무 좋았거든요. 이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분위기를 좀 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 분위기 타는 게 3가지 정도뿐이 없어요. 바이오, 5G, 경영? 아니요. 수소차. 아니에요? 수소차. 오늘도 막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던데 지금 당장 보면 3가지 이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연초에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 기자재까지도 함께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 팀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운메디칼. 정말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네. 저도 작년 이제 상반기 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기업이었는데 그리고 뭐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계속 초점을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그 영업이익률 자체도 워낙 좋거든요. 근데 네. 매출 자체만 제대로 늘어나는 가시화되는 그 그림만 나온다면 제대로 주가 점프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었던 계속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또 차장님이 또 그렇게 갖고 오셨는데 워낙 또 재무주고 자체도 워낙 탄탄하고요. 시장 안에서 워낙 그
해왔던 업력 자체도 워낙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작년 하반기 때는 실제 못 봤거든요, 이 기업을. 근데 이런 뭐 베트남 공장 증설하고 이제 매출에 대한 본격화가 좀 더 가셔야 된다면 충분히 올해 좀 주목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분명히 또 접근하면서 반등 쪽으로 그 물량은 제법 좀 출현은 될 수 있겠다. 근데 이 물량을 다시 받으면서 올라가는 수급들이 있다면 더 강한 시세가 올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되게 좋고 상대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세움 메디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네요. 저평가돼 있는 건 분명함, 영업이익률 후덜덜함, 뭐 일단 적어놓겠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유통량이 너무 좀 적어서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음악은 너무나 빨리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에게는 이 두 종목 중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오늘 일단 조금 인터로즈는 추가 매수를 했는데 새해 첫날 좀 신중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다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고민은 됐는데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세움 메디칼이 조금 고민스러웠어요. 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포트 내에 종목이 좀 많습니다. 6종목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좀 놀리면서 하신 얘기인데 누가 보면 한 3억 가지고 운용하는 포트인 줄 알겠다. 왜 이렇게 종목 수가 많으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포트 네.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포트 내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종목이 뭐 대상이나 아우딘 피처스 뭐 손실이 큰 건 아니에요. 두 종목 합쳐서 한 3만 원 정도 손실인데 비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의견 주실 게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던데 일단 비중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저는 화장품은 조금 두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판호가 개시가 됐거든요. 근데 대형 업체들이 좀 떨어졌다라는 소식은 아쉽지만 판호 다음에는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 들고 가봐도 좋을 것 같고 한독 지금 제약바이오 빼고는 뭐 JP모건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있어서 네.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대상은 글쎄요. 대상은 지금 조금 이제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나? 작년 이제 하반기에 꽤 음식료나 이런 내수 쪽이 좋았는데 네. 살짝 한 타임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알겠습니다. 신 팀장님께도 짤막하게 대상 의견 여쭤볼 수 있을까요? 대상이나 뭐 아우딘 피처스 중에. 그래서 일단 뭐 대상은 저는 그렇게 또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여전히 올해 역시 또 내수 쪽의 수출보다는 내수주들이 계속 좀 멀리 본다면 대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눌림목인지 뭐 단기적인 그림들보다는 올해 어차피 하나의 포트로 보신다면 대상 그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방어도 되면서 아직 시장 자체가 지금 안정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진 않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듣고 취합해서 결정을 내려야겠죠. 오늘은 인터로즈 추가 매수로 더 이상 포트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한독을 추천하셨던 권 대리님 오시니까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내일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준섭 팀장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